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해외 출장을 간 시동생을 대신해 동서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저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죠. 어제 저는 취한 척 식탁에 엎드려 있다가 남편과 동서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남편은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박민호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남편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 박민재가 있습니다. 작년에 최유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유진이는 참 곱게 생긴 데다 입도 아주 달콤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형님 형님 하며 저를 따르는 모습이 어찌나 살갑던지 제 마음도 훈훈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시동생인 민재 도련님이 회사 발령으로 해외 지사로 떠나게 되면서부터 유진이가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집에 와서 북적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매번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올 때마다 꼭 저를 붙잡고 술을 마시자고 졸라댔습니다. 형님 저랑 한잔해요. 네? 언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마셔요. 라며 애교를 부렸죠. 저는 원래 술이 약해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러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잔, 2잔 계속 술을 권하며 저를 인사불성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면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과 둘이 히히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가끔 식탁에 엎드려 있을 때면 두 사람이 꽤 가깝게 붙어 앉아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버님과 재수 씨 사이가 참 좋구나 하고 넘겼죠.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자 제 마음속에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재수 씨라지만 아주버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형님을 만취하게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예전에는 남편도 재수 씨, 당신 형님 술 약하니까 그만 권해 라고 말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재수 씨 왔는데 당신이 좀 맞춰줘 라며 거들기까지 했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친 저는 기회를 봐서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오후 유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와인을 하나 샀는데 형님과 같이 맛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삼키며 그래, 잘됐다. 너희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오늘 그녀가 술을 권하면 취한 척 연기를 해서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유진이가 와인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처럼 살가운 미소가 가득했죠. 형님, 이 와인 제가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구한 건데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 둘이 진하게 한잔해요. 저도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나 술 약한 거 알잖아. 저번처럼 또 억지로 먹여서 취하게 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머리 아파서 혼났어. 유진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오늘은 조금만, 딱 2잔만 해요. 하지만 막상 술상이 차려지자 그녀의 말은 딴판이었습니다.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제 잔에 와인을 가득 따르더니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형님, 첫 잔은 우리 두 집안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원샷.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독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또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형님, 두 번째 잔은 평소에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그이가 집에 없어서 외로운데 형님 덕분에 살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챙겨주긴 누가 챙겨준다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술이나 먹이는 주제에.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짐짓 고마운 척하며 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유진이는 쉴 새 없이 술을 권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시라고 강요했죠. 저는 마지못해 마시는 척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몰래 냅킨에 뱉어내거나 그녀가 안 볼 때 식탁 밑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 고개를 일부러 흔들며 눈이 풀린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고, 안 되겠다, 동서. 나 너무 취해서 머리가 빙빙 도네. 좀 엎드려야겠어. 그러고는 식탁에 엎드려 팔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은 참 술이 약하시다니까. 그럼 좀 주무세요. 아주버님이랑 저는 남은 술 좀 더 마실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제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최대한 호흡을 고르게 하며 진짜로 깨악 떨어진 척했습니다. 오빠, 형님 진짜 뻗은 거 아니에요?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떠보는 말투였죠. 걱정 마. 저 사람 주량에 이 정도 마셨으면 세상 모르고 잘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걱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두 사람이 바짝 붙어 앉았는지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재 씨가 없으니까 밤마다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저도 오빠 생각만 나고. 유진아, 나도 그래. 저 여자가 여기만 없었어도 진작에. 남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투에 섞인 끈적한 욕망만으로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도 동시에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저는 정말 이 사람에게 헌신했습니다. 집안일은 도맡아 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으며 시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자기 동생의 아내 재수 씨와 놀아나다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발자국 소리가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가자. 저 사람께서 보면 골치 아파.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오빠 뜻대로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문이 닫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낯뜨거운 소리는 제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머리가 오히려 차갑게 식더군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을 넘은 관계였던 겁니다. 유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기를 쓰고 취하게 만든 것도 다 우리 집 안방에서 딴짓을 하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친동생까지 배신하다니. 유진이 또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시아주버니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들어가 봤자 두 사람이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거나 오해라고 잡아떼면 그만일 테니까요.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실눈을 뜨고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 불빛 때문에 들킬까봐 손으로 가리고 감각에 의존해 잠금을 풀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평소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분의 아들과 며느리의 이 추악한 꼴을 알게 되면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인 박지영 형님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평소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시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랑 빨리 오셔야 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시아버지께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형님에게도 보냈죠. 언니, 제발 좀 살려줘요. 지금 당장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줘요. 박민호랑 최유진이 몹쓸 짓을 하고 있어요. 빨리요.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혹시 못 볼까봐 겁이 나서 용기를 내어 시누이 형님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가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다급한 척 속삭였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와줘요. 진짜 큰일 났어요. 그 인간들이. 빨리 안 오면 늦어요.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형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차근차근 말해봐. 지금 말로 다 못해요. 일단 부모님 모시고 무조건 빨리 와주세요. 와서 보시면 알아요. 제발요. 길게 통화하다가 들킬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식탁에 엎드린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역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박민호, 최유진. 너희 더러운 연놈들 딱 기다려. 이제 곧 시부모님과 형님이 들이닥칠 거야. 오늘 너희들 낯짝을 전 국민이 알게 해줄 테니까. 식탁에 엎드려 안방 소리를 듣고 있으니 시간이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숫자를 세며 가족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곧 거대한 파란이 일어날 것이고 저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가 갈리고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고르게 내며 계속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실눈을 뜨고 안방 문만 노려보았죠. 안에서 들리는 유진이의 신음과 남편의 거친 숨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합쳐져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민호, 이 나쁜 놈아. 내가 8년 동안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최유진, 너는 내 남편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살면서 아주버니랑 바람을 피워? 천벌을 받을 년.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 하고 짧게 진동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몰래 확인해 보니 시누이 형님의 답장이었습니다. 수연아, 부모님 모시고 지금 택시 탔어. 너희 집까지 10분이면 도착해.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우리 갈 때까지 기다려. 그 메시지를 보니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역시 형님은 일 처리가 빠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저는 짧게 내라고 답장을 보내고 얼른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막 휴대폰을 넣자마자 안방 문고리가 철컥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팔에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죠. 발자국 소리가
거실로 나와 식탁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감수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안 깨고 자는 줄 알았나 봅니다. 겉으로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속은 구렁이 같은 여자입니다. 몇 분 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수연아, 아파트 입구야. 몇 호였지? 부모님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셔. 저는 얼른 답장했습니다. 502호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오세요. 문 살짝 열어둘 테니까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살금살금 기어가 현관문 잠금을 풀고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어올 때 큰 소리가 안 나고 안방에 있는 연놈들을 확실하게 덮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이제 불안함보다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점자는 시부모님이 이 꼴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장남인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분들이라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시누이 형님이 유진이를 어떻게 요절낼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1분, 2분, 3분. 형님이 10분이라고 했으니 이제 다 왔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여기야, 5층. 형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자세를 고쳐잡고 마치 인기척에 깬 것처럼 부스스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들어온 사람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형님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에 근심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된 거야? 박민호랑 최유진이. 형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유진이의 높은 신음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적나라해서 거실에 있는 모두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안방문을 가리켰지만 말씀조차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형님이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기세로 팔을 걷어붙이자 제가 얼른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게 해야 해요. 눈빛으로 말했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선 척 술이 덜 깬 연기를 하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라?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여보, 당신 안에 있어? 안방문 앞에서 잠시 멈칫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벌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제 남편 박민호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유진이의 옷가지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옷으로 몸을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가관이었습니다. 차악, 유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겼습니다. 박민호도 멍한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부모님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박민호,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재수 씨랑 동생 아내랑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내가 그러고도 형이야. 민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수연이한테, 우리한테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달려들어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님도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유진이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최유진, 너 이 여우 같은 년. 내 동생이 타지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주는데
너는 여기서 시아주번이랑 붙어 먹어. 네가 인간이니?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욕하는 소리, 유진이의 비명과 변명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너희들 몰래 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다 들통났으니 어디 한번 잘해봐.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형님이 조금 전 막내 동생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어둔 것이 연결된 겁니다. 형님은 바로 스피커폰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너 당장 한국 들어와. 내 와이프 최유진이랑 내 형 박민호가 바람이 났어. 우리가 지금 현장을 덮쳤다고. 당장 휴가 내고 들어와.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민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진이가. 형이랑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니까. 빨리 와. 안 오면 후회할 줄 알아. 형님은 동생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시부모님과 넋이 나간 불륜 커플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는 내일이면 시작되겠구나. 이 난리통에도 유진이는 이불 속에 숨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감싸주려는 꼴이 가관이더군요. 저희를 바보로 아는 걸까요? 남편은 그제야 주섬주섬 셔츠를 걸쳤지만 단추는 엇갈려 잠갔고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 평소에 말끔하던 팀장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뿌리치며 밀쳐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민재가 불쌍하지도 않아. 짐승만도 못한 놈. 시아버님은 침대 협탁에 있던 도자기 컵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컵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우리 집안에 이런 폐륜아는 필요 없다. 형님이 유진이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언니, 참으세요. 언니 손 더럽힐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형님은 씩씩거리며 유진이에게 퍼부었습니다. 최유진, 내 동생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결혼할 때 집 해오고 예물해주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그런 애를 배신해. 너네 둘 다 똑같아. 쓰레기들이야. 유진이는 고개도 못 들고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가짜로 보였습니다. 남편 뒤로 숨으려 했지만 남편도 제 코가 석자라 그녀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기능을 껐습니다. 아까 문을 열기 전부터 안방에서 들리던 소리, 그들의 대화, 지금 이 난장판까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잘 살았잖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민호, 지금 나보고 잘 말해달라고? 네가 유진이랑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내 생각 안 했니? 나 술 먹여서 재워놓고 둘이 낄낄거릴 때는 내 생각 안 났어?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속옷들을 발로 툭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너 매번 형님 하면서 술 권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가 이렇게 대놓고 안방까지 차지할 줄은 몰랐다. 제 말에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제 눈을 피하더군요.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쓰러지실 것 같아 형님이 두 분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나가요. 여기서 더 있다간 병나시겠어요. 그때 다시 형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 도련님이었습니다. 누나, 나 지금 가장 빠른 비행기 표 끊었어.
오늘 밤 출발해서 내일 아침 7시면 도착해. 유진이, 그 여자가 정말 그랬어. 형이랑. 그래, 도착하면 다 알게 될 거야. 조심히 와. 형님이 전화를 끊고 남편과 유진이를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민재 내일 아침에 온다. 너희 둘, 동생한테 뭐라고 변명할지 잘 생각해봐. 남편은 끝까지 구차하게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누나, 민재한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진짜 오해라니까. 그냥 실수였어. 실수? 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여자가 여기만 없었어도. 적나라한 대화 내용과 신음소리가 다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거 꺼요. 제발.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왜? 부끄러워? 할 때는 좋았으면서 이제 와서 부끄러운 척은. 시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격분하셨고 시아버님은 베개를 집어 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꼴 보기 싫으니 다 나가. 당장 꺼져. 결국 남편과 유진이는 반쯤 쫓겨나다시피 집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돌아보며 수연아 하고 불렀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끝이야. 다신 내 이름 부르지 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건 더러운 흔적과 악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통곡하셨고 저는 묵묵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해결해야죠.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내 아들이지만 용서가 안 돼. 이혼해라. 내가 내 편 들어주마. 그놈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해주마. 유진이 그 물건도 민재 오면 바로 이혼시킬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날 밤 시부모님과 형님은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남편이 유진이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해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내일 민재 씨가 돌아오면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민재 씨가 게이트를 나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 누나,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인 그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뻔뻔하게도 남편과 유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민재 씨를 보자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유진이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유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붙여줄 때 너는 여기서 우리 형이랑 뒹굴고 있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유진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웃기지 마. 넌 내 아내가 아니라 형수였어. 형수 노릇을 했다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다 내 잘못이다. 유진이는 죄 없어. 내가 꼬드긴 거야. 민재 씨가 형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당신이 내 형이야? 어떻게 동생 아내를 건드려? 우린 끝이야. 당신 같은 형 둔 적 없어. 결국 민재 씨는 유진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동안 보냈던 생활비를 다 토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절연을 선언했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며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했죠. 그는 직장에서도 잘릴까봐 겁을 먹고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민재 씨도 유진이와 갈라섰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여기시며 끝까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내 돈 벌어 나를 위해 쓰며 살았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재무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 이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전 남편과는 정반대로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의 도중 빈혈로 휘청거리자 따뜻한 대추차를 챙겨주던 그 사람.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상사 대신 제 흑기사가 되어 세 잔을 연거푸 마셔주던 그 사람. 수연 씨, 억지로 안 마셔도 돼요.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제가 이혼의 아픔이 있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과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보석을 못 알아본 거죠. 제가 앞으로 평생 아껴줄게요. 제주도 함덕 해변에서 그가 프러포즈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서 그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했고 지금은 3살 배기 아들 도윤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전시댁과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민재 도련님도 착한 분 만나서 재혼하셨고요. 얼마 전 동네 분리수거장에서 전 남편 박민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를 입고 폐지를 줍고 있더군요. 직장에서도 잘리고 유진이와도 헤어지고 폐인처럼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뭔가 말하려는 듯 다가오는데 남편 서준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내 아내한테 볼 일 있습니까? 물러서시오. 박민호는 서준 씨의 기세에 눌려 쥐새끼처럼 도망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깝더군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내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오고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